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창립자들의 인터뷰로 엔잡 아카데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의 피부와 몸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의의 힘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뉴스킨이 지향하는 바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비전이고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의 엔잡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위로 fly high 희망의 빛으로 우리의 내일을 밝혀라. 나는 길을 걸어 뉴스킨 엔잡 아카데미. 세상 위로 fly high 희망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정말금입니다. 오늘도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덥다라고도 느껴지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미리 방에 안내를 했듯이 매우 기대되는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엔잡 아카데미가 바뀌었죠. 1부는 파마넥스 아카데미로 진행이 되고 2부는 뉴스킨북. 이 1권을 시리즈별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소비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실 거고요.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뛰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건데요. 어떤 분이 들으시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오늘의 엔잡 아카데미가 너무나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넓게는 40대부터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40대부터 시니어로 들어간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60대, 70대이기도 하죠. 근데 이 분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며 액션을 해 나갈 때 나의 그 열정에 못 미치는 몸 상태가 혈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시니어 혈관 관리입니다. 이 강사님은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의료인이 보는 시니어 혈관 관리를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김덕혜 사장님은요, 삼성병원 혈관외과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도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바라보고 지금은 이 뉴스킨업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전직 의료인이 바라보는 시니어 혈관 관리 김덕혜 사장님의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혜입니다. 오늘 주제가 시니어의 혈관 관리지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상담하는 연령대가 1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시니어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사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셨듯이 심장외과 중환자실, 잠시만요. 삼성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혹시 뉴아트 드라마 보셨나요?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 실제 주인공이 저희 부서 교수님이셨어요. 심장은 뛰면 죽어요. 뛰면 살고 멈추면 죽죠. 그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었고 삼성병원은 아시다시피 굉장한 유명한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수술 그리고 어떤 기업인들,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정치인들까지도 제가 환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봤죠? 환자로 봤어요. 콧줄 끼고 소변줄 끼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해지는지 제가 그 현장에서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최초로 하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비용은요, 수술비 하나 하는 데가 막 억이 듭니다. 그럼 가족분들은요, 아파트를 팔고 그 수술 비용을 대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병동 선배를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고 저희 병동 선배는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통해서 파마넥스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을 만났고 파마넥스를 이해하고 나니 대체의학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아, 병원에서의 처치가 어떤 처치인지가 이해가 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강관리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제가 미치면서 한 명 한 명 건강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다가 지금 아예 병원을 그만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 관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킨에서 굉장히 쇼킹한 우리 화장품 세트가 나왔죠.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거 화장품 쓰면서 또 반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분들 얼굴 어떤가요? 피부가 아무리 좋아. 리프팅이 탱탱해. 막 광채가 나. 근데 얼굴 하나가 이렇게 일그러져 내려와 있으면 어떤가요? 피부 좋은 게 보이나요? 일그러진 얼굴이 보이나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피부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혈관과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몸속 혈관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동맥만을 나타낸 겁니다. 정맥까지 여기 그리면 정말 우리 몸이 빼곡하게 다 채워질 만큼 우리 몸속 혈관은 굉장히 길어요.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길다고 하죠. 심장이 한번 쿵쾅 하면 우리 몸속을 전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5초 걸립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안 좋은 것도요, 금방 퍼지지만 좋은 관리를 하면 또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여기 염증이 있는 것 같아. 이 염증이 손목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전신에 다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떠돌고 떠돌다가 하필이면 내가 안 좋았던 그 부분에서 자리를 잡고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변이가 일으키면서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혈관 관리와 혈액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심장이 왜 쿵쾅쿵쾅해요? 머리끝, 발끝까지 피를 쫙쫙 보내야 되기 때문에 쿵쾅쿵쾅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막혀요? 가장 미세한 혈관. 어디에 지금 혈관이 빼곡하게 차 있죠? 머리에 차 있어요.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요, 굉장히 미세하고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를 진단받은 분들의 뇌 이미지를 보면 뇌가 저렇게 이미 많이 작아져 있어요. 왜 작아져 있어요? 끝에 있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영양이 안 가면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쪼그라든 뇌가 다시 건강한 뇌로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압약 먹거나 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 부작용이 나오죠? 뇌출혈, 뇌경색, 눈 실핏줄 터지고 이것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뇌 혈관 쪽에 문제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시니어의 혈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 막힌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이게 손끝 발끝이면 손끝 발끝 저리는 걸로 끝나고 혈액순환 안 되는 거지만 이게 하필이면 심장혈관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하필이면 중요한 경동맥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질병의 수순까지 위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 정도 막힌 혈관이 여기만 막혔을까요? 아까 그 미세한 모든 혈관이 이 50%씩 다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 혈액순환 당연히 안 되겠죠? 질병에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혔어요. 이 막힌 혈관이 계속 많아지면 이게 하필이면 심장혈관이면 우리 뭐라고 하죠? 가슴부여적 응급실 가는 협심증이 옵니다. 협심증이어서 응급실 가면요. 여기에 스텐트를 하나 쫙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이 생기면서 피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치료 끝났습니다. 약 하나 주고 퇴원. 이분이요, 원인 해결이 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스텐트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더 이상 스텐트를 못 넣는 혈관이 됐을 때, 그나마 덜 먹힌 다른 혈관을 가져다가 이어붙이는 수술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관상동맥 우회술이에요. 뉴아트 주제였죠? 제가 이 수술을 하고 나온 환자를 보는 간호사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병원에서는 증상은 해결해줘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 가라앉혀 주고요. 열이 나면요, 열 떨어뜨려 주고요.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주면서 당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열이 왜 나셨어요? 혈당이 왜 높아지셨어요? 여기 안에 찌꺼기가 해결되셨어요? 이 관리를 하셔야 진짜 건강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당뇨라는 질병은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몸 상태인데 당뇨가 진단돼서 주는 병원의 약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몸에 인슐린을 준다. 아이러니하죠? 무슨 말이에요? 증상만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 약을 드시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원인에 대한 관리를 이해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얘기하죠. 만병일동, 오염된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가 맑아야 되고요. 피가 다니는 그 길이요. 뻥뻥 뚫려 있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드세요, 홍삼 드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 오염된 피를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맑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컵 안에 상한 우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비타민 넣고 홍삼 넣으면 이 우유가 먹을 만한 우유가 되나요? 아니죠. 한번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해독, 디톡스, 여러분이 하셨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영 씨예요. 아시죠? 연예인 했을 때 자기 관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이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이분이 비염이 굉장히 심하셨대요. 근데 이분 직업이 뭐예요? 가수잖아요. 그래서 비염을 고치려고 방방곡곡 안 다녀본 병원이 없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근데도 병원에서는 비염을 해결해주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본인이 공부하셨어요. 내가 공부해서 나한테 이런 적용점을 했더니 비염이 치료가 되셨대요. 비염이 치료가 됐더니 나던 흰머리가 다시 검정머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은 이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통해서 우리 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도 깨어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했던 거를 저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제 10년 전 사진이에요. 세 개 다 사진이 똑같이 50kg입니다. 50kg, 50kg, 50kg예요. 제가 한 게 뭘까요? 제가 운동했을까요? 뭐 피부과 갔을까요? 제가 한 게 바로 혈관 관리, 혈액 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에 있었을 때 오장육부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혈관 상태, 혈액 상태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침 컨디션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세 번째 사진으로 얼굴이 좋아지고 나서 제 아침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사진일 때 제 생리주기가 100일이었어요. 거의 난임이었고 임신을 하려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해독과 건강관리를 통해서 생리주기가 완전히 맞춰졌고 건강하게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런 관리가 바로 혈관관리, 혈액관리, 예방관리, 대체의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디톡스란 말이 없었어요. 왜요? 영양이 너무 충분했거든요. 당근 하나만 잘 먹어도 눈이 맑아졌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농작물들 어떤가요? 30년 사이에 비타민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얘기하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이제 자연에서 얻기가 어려워요. 왜요? 토양이 너무 많이 산성화가 됐고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씌워서 재배하지 않았어요. 1년에 1모작 했어요. 땅이 쉬는 시간이 있었고 영양분을 다 받아서 일모작했는데 지금은 수박이 안 나오는 계절이 있나요? 약으로 화학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영양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골고루 드세요. 그런데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D는 따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학교 급식에 비타민이 나와요. 성장기 아이들한테 더 이상 음식으로 영양이 불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음식이 이제 산업화가 됐습니다. 식품학,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한 그 석박들이 무슨 연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이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게 할까라는 관점에서부터 음식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당이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고 밀가루가 안 들어간 음식이 있었나요? 그런 음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부터요. 3살, 4살 아이들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모든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빨라졌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설탕에 중독된 뇌가 마약에 중독된 뇌랑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의지로 식단 관리하고 이 설탕에 대한 유혹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나 진짜 상식을 이해하고 나서 관리가 들어가야 진짜 그 과정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혈당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제가 왜 아플까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수많은 퍼즐들이 딱 모여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한 부분만 빼온 거예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죠. 우리 세포는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가 생명 유지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포도당을 조절해주는 게 인슐린이죠.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뇨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문제가 있다, 당뇨가 있다, 그냥 지금 전신의 문제 출발선에 서 계신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질병들이 파고 갔더니 그 출발선에 뭐가 있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혈당 관리가 화두로 되고 있는 거고,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또 혈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시아버지 피검사 결과예요. 2021년도 8월 달에 은퇴하시고 건강검진 하셨는데 당화혈색소 7.4, 당뇨 약 처방받아서 되게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랑 같이 건강관리 한번 해보세요 하고 3개월 뒤 12월 달에 당화혈색소 5.8, 당뇨약 안 먹어도 되는 수치로 떨어졌죠. 의사가 이 피검사 수치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는 0.12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요. 3개월 안에 이런 효과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 경력 20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좋아질 케이스가 없었다. 3개월 뒤 재검, 6개월 뒤 재검을 하시고 나서야 의사가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025년 올 초까지도 당화혈색소는 5.8로 계속 잘 유지하셨어요. 근데 한 번씩 어지러우신 거예요. 휘청휘청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 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결과는 아무 이상 없다였어요. 근데 제가 연단기를 붙여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붙여드렸고 봤더니 당화혈색소가 5.8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227까지 치죠. 이때마다 뇌혈관이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부분 보이세요? 이 주황색 부분이 또 뭐의 먹인지 아세요? 암세포의 먹입니다. 암 검사할 때 패시트 찍거든요. 조영제로 먹는 게 포도당이에요. 암 환자들은 포도당을 먹고 커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0.5mm 미만의 작은 암세포는 다 있어요. 검사 결과에 드러나지 않는 암세포에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3명이 0세부터 카운트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암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뭐 관리하셔야 되냐면 혈당 관리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혈당 관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틀 만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전히 잠잠해졌어요. 166. 그 이후에는요, 더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지가 않으셨어요. 이런 관리가 저희 제품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머리 어지러운 증상 전혀 없으시고 더 얼굴 좋아지셨어요. 이런 게 바로 혈당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비타민이에요, 뭐예요? 이거 다른 제품에도 있는데 뭐가 달라요?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이 탁월한 이유는 정말 치유 수준으로 제품이 일을 하는 이유는요. 그 블렌딩 기술 때문에 그래요. 저희 엄마가 김치찌개 진짜 맛있게 잘 하시거든요. 똑같은 재료를 제가 집에 갖고 와서 하면 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배합 비율이 제가 없어요. 그 좋은 그 성분들이요, 배합 비율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약이 되지만 어떤 거는 약이 됩니다. 그 배합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뉴스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타민이에요, 뭐 스트레스예요가 아니라 먹었을 때 정말 그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는 수준까지 관리가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꿀벌과 여왕벌이에요. 꿀벌은 3개월만 살고요. 알을 못 낳아요. 근데 여왕벌은요, 7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0개씩 알을 낳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둘의 태생이 똑같은 거 아세요? 똑같은 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요, 여왕벌이 돼요. 로얄 젤리를 먹지 않은 벌은 그냥 일벌입니다. 벌개의 이 로얄 젤리가 저는 우리 뉴스킨 파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에이즈 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살지만 먹는 에이즈락을 먹으면요. 다른 사람보다 노화의 속도, 건강의 속도가 차원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가 증명해요? 전 주변에도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인구 그래프예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60대, 70대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죠? 여러분, 이 장년층의 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뭐 좋은 TV, 좋은 차? 저는 이분들이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팡이 안 짚고 다니는 내 건강한 몸이 자랑이고요. 내가 노안 없이 책을 똑바로 보는 게 자랑이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내 몸이 자랑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 관리하는 이 제품과 이 습관들이 내가 건강해지면 이 주변을 건강하게 해주는 영향력이 저는 생기던데요. 그래서 나의 건강 관리만으로도 너무나 먹고 써야 되는 이 에이지락, 파마넥스 디톡스지만 이거를 앞으로 미래에 내가 미래의 어떤 대안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 차트인데요.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 기억나세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방화범 때문에 이 당시에 350명의 사상자가 났었어요. 너무나 막 가슴 아팠던 일이었는데, 자, 이 사진이요. 방화된 직후 사진입니다. 이분들 다 뭐 하고 계세요? 앉아있죠. 저렇게 연기가 자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저분들이요. 5분 동안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저분들이 왜 앉아 있어요? 이 옆자리에 다 앉으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가 이렇게 보여요. 내 엄마도 고혈압이었고, 내 친구도 당뇨약 하나 정도 먹는데, 아, 이 나이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명은 점점 더 길어졌어요.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건강 수명은 더 짧아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침대에 누워서 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어진 노후에 침대에서 누워서 지내고 싶으세요? 활력 있게 살고 싶으세요? 혈압약, 당뇨약. 저 제일 작은 거 하나 먹어요. 딱 하나 먹어요. 먹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건강, 병원에서 준 약 하나래요. 1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으면요. 그 20년 먹은 몸은요, 간과 신장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너덜너덜해져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혈관이 돼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정말 내가 촉을 세우고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관리 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한 노후는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보니까, 건강에 쓰는 인생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요, 그걸요, 죽기 3, 4년 전에 병원비로 70% 쓰고 가십니다. 근데 현명하신 분은요, 가장 젊은 오늘, 가장 건강한 오늘 예방하는 데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데 지혜로움을 발휘하셔서 당장 건강한 오늘부터 이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은 사실 사상 최대 비극이래요. 의사가 하는 일은 질병을 일으킨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약 먹고 혈당이 조절돼서, 약 먹고 혈압이 조절됐다고 해서 이 생활 습관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노후에 병원이 아니라 가족들과 활기차게 지내시는 여러분을 상상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엔잡 아카데미 2부 시간입니다. 앞서는 파마넥스를 알아보았다면요. 그렇게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이 회사와 함께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첫 시간을 통해서 뉴스킨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이제 내가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비전을 가져가는지 A부터 Z까지 아주 상세히 알려주실 분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화면에 나타나면 다들 아실 건데요. 정말 남성분에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아하고 고급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뇌리에 콱콱 박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다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백만장자 팀 엘리트 유광진 리더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우아한가요? 네, 너무 과한 칭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세팅할 목표 설정과 비전 세우기 강의를 진행할 유광진입니다. 오늘 내용은 뉴스킨북 1권의 29페이지부터 48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후에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세 가지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첫째는 나의 진짜 why, 두 번째는 스마트한 목표,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혹시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목적지도 찍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 모르는 행선지를 향해 차를 내가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입니다. 자, 질문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한번 솔직하게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6개월 안에 이룰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아, 솔직히 없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2번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6개월 안에 이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네, 많은 분들이 1번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2번을 남기시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1번을 남기지 못한 분들도 명확한 목적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왼쪽의 이야기가 좀 뼈 아픕니다. 과거의 내 선택이 지금의 나라는 말, 혹시 뭐다 그런 거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냥 놓고 있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라는 뜻이 사실은 굉장히 신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다시 운전대를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꽉 잡고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자, 운전대를 잡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시동을 걸고 엔진을 켜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나의 Y입니다. 여러분은 왜 뉴스킨 사업을 하시나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잠깐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부터 매달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 플러스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평생 생긴다면, 죽을 때까지 매달 평생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들어온다면 이걸로 가장 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 지금 채팅창에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이게 사실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 드리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이들을 뭐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용돈 드리기. 네, 얼마 드릴 건지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을 버는데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리실 건가요? 세계 여행도 좋죠. 매년 딸과 여행, 땅 사기. 예, 땅은 어디에 몇 평을 사실 건가요? 네, 빚부터 갚겠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50평 뉴스킨 사무실. 아, 딸에게 용돈을 100만 원씩 주시겠다고 합니다. 정수연 리더님. 따님 너무 좋으시겠네요. 제가 예시를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 드리기 했더니 다 100만 원으로 생각하시네요. 네, 유럽 여행. 네, 좋습니다. 뒤이어서 채팅창에 더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그 수입이 아마 단순히 이 종이 돈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그 돈으로 이룰 수 있는 효도, 그리고 가족 사랑, 자유, 더 나은 환경일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진짜 Y. 내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갖고 싶은 것보다 더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채팅창 말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지, 또는 나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가 1분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다 쓰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배우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부모님께는 어떤 아들, 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랑하는 파트너들에겐 어떤 스폰서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내가 설정을 하고 꿈꾸고 목표로 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때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이정미 리더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형제가 되고 싶어요. 이정미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게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네요. 또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부자 엄마. 네, 우리 김보민 리더님은 장형이신가 봐요. 네, 부자 엄마 하나로 그냥 끝나네요. 우리 이상열 리더님, 부모님께 받은 은혜만큼 다 해드릴 수 있는 아들. 네, 아무리 해도 그걸 참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수정 리더님은 건강한 부모, 건강한 배우자, 힘과 용기를 주는 리더. 네, 아유, 우리 엔잡 참여하는 리더님들은 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네요. 딸이 걱정하지 않게 나의 노후를 멋지게 책임지는 엄마. 네, 좋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서 꼭 한번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두 가지를 했죠. 내가 평생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것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까는 뭐 여행 또는 뭘 사고 싶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주셨는데 정말 500만 원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여행은 매달 갈 수도 있지만 여행을 매달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모두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것들을 또 명확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핑 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정말 진지하게 명확하게 설정했다면 자, 그 다음엔 그러한 어떤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SMART, 바로 스마트라는 내비게이션 지도를 펼치는 겁니다. 이 스마트는 스페시픽, 구체적으로,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게,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으로,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타임 베이스드, 기한을 정해서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현실적이면서도 반드시 기한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예와 오른쪽 예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가슴이 뛰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죠. 오른쪽. 네. 눈치 학상으로 오른쪽이죠. 왜 그럴까요? 왼쪽의 얘는 어떤 명확한 숫자도 적혀 있지 않고 기한도 없죠.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다. 얼마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나는 9월까지 명확한 기한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죠. 루비 핀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나는 매달 커미션 300만 원을 벌겠다. 바로 오른쪽처럼 목표를 설정해야만 내 두뇌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좋지 않은, 오른쪽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냥 뭐 열심히 하겠다. 나는 1년 안에 100만 장자. 이거 비현실적이죠. 그리고 언젠가 루비 달성. 바로 오른쪽의 예처럼 나는 매일 1명 데모하겠다. 매주 3명을 멤버 가입시키겠다. 나는 6개월 안에 1대 비하를 3명을 배출하겠다. 나는 내년 1월까지 루비를 달성하고 4개월 연속 유지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6개월 안에 이룰 구체적인 목표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스마트에 입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셨던 분들 혹시 또는 이미 있으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드린 예시처럼 목표를 설정해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땡땡 시간까지 땡땡을 달성한다. 아래 예시처럼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이룰 목표를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는 6개월 뒤에 BR 달성도 좋고요. 나는 6개월 뒤에 라피스 달성도 좋고요. 나는 6개월 뒤에 월 커미션 200만 원도 좋고요. 나는 6개월 뒤에 루비 달성도 좋고요. 나는 6개월 뒤에 내년도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겠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6개월의 목표를 스마트에 입각해서 갖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아까 1번 누르신 분들 많으셨는데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민 리더님, 나는 12월까지 1대 신규 파트너를 몇 명 만드실 건가요? 나는 6개월 안에 6명 사업자 만든다. 네, 좋습니다. 자,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진행 중인 12월까지 홋카이도 석세스 트립을 달성 완료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6개월 목표 갖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6개월 목표 또는 그것보다 더 긴 장기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가 설정한 목표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큰 종이나 화이트보드를 하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시각화한 보물 지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도 태반이지만 목표가 있어도 이 내 두뇌는 사실 이 목표를 시각화하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표를 꼭 이루고 싶으시다면 이 시각화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보물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예전에 다이아몬드 진행할 때 이 화이트보드, 폼보드에다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신발장 옆에다 두고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목표를 시각화하지 않으면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옅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물지도를 매일 내가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보물지도를 폰보드 같은 데다 만드시는 동시에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디지털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정한 6개월 목표, 내가 이루고 싶은 핀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500만 원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 또는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다, 그런 것과 똑같은 이미지 사진을 구하셔서 디지털 보물지도를 만들고 그걸 여러분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하루에 몇 번 켜시죠? 수백 번 켜시겠죠. 그러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보물지도를 보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샘솟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열쇠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확신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세 가지입니다. 제품과 사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인데요. 이 제품과 회사는 굳이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전 세계 최고 가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회사인 건 분명하시죠? 그거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해낸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만 되는데요. 이런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오늘 같은 미팅이나 세미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도하면서 성취하게 되는 성과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사수하시고, 드림캠프 빠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시 수정해서 재도전하면서 점점 역량이 강화되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질수록 그 확신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시고 미팅에 나오시고 세미나를 들으시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줌을 켜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그 확신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6개월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저는 마이크로 나는 하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채팅창으로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네, 채팅 남기실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모든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